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예창피 살아남기 17번째 시간이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최근 들어서 요 이슈가 조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예비 창업 패키지 추경 선정되신 분은 이제 슬슬 사업자 등록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기는 했죠. 특히나 이제 팀 창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 선정되고 나서 협약 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돼서 실질적인 고용, 4대 보험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됐을 때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개인이 나올까, 법인이 나올까, 또 이제 법인 사업자로 가게 되면은 지분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고민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세무 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좀 다뤄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르냐. 그래서 법인 사업자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냐, 요런 것들은 제가 이 예창파에 살아남기고 전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제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뭐가 다른지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도 있고, 저도 이제 최근에 개인 사업자를 내면서 이제 뭐 세무사와 이제 상담도 좀 해보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개인 사업자는 어떻고 법인 사업자는 어떻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 맞고, 제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뭐 개인이건 법인이건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특성들은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개인이 낫고 나중에 법인이 좋고, 뭐 세무를 할 때는 뭐 개인이 유리한 게 있고 법인이 유리한 게 있고, 뭐 이제 뭐 연초가 낫고 연말이 낫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 하나하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저마다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당시에 개인이건 법인이건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분이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득을 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이득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편한 부분이었는데,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이득을 봤다는 게 이게 눈에 띄는 이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불편함이 없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이거였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어. 이거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어. 요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큰 틀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개인보단 법인이 낫다. 뭐 막 이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지금 여기 제가 많이들 나오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개인 사업자는 사업비 활용이 용이하다.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선 법인 설립이 좋고,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선 법인이 낫고, 뭐 해서 사업자 등록은 뭐 연말부터 연초가 유리하다까지 해서 지금 한 제가 8개 정도 항목을 뽑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실제로 꽤 많아요. 근데 이 8개의 내용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8개의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이제 여러분의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항목부터 보시죠. 개인 사업자는 사업비 활용이 용이하다. 맞는 말이죠.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냐면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대표와 법인의 자산이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장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갑자기 법인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절차상으로 급하게 이제 대표의 돈이나 다른 누군가의 돈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그거를 뭐 증자하는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차입금으로 해서 잠깐 내가 회사에 빌려주는 형태로 할 건지 요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금 처리하는 게 다 달라지고 또 기장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요. 반대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의 자산 이꼴 회사의 자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내 개인 통장에서 돈을 급하게 쓰고 나중에 그걸 이제 증빙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냥 기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이용이 되고요. 뭐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같은 것도 이제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그 세금 전표 그런 것들만 잘 챙기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거나 이런 데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업비 통장을 따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내가 맘대로 그 돈을 썼다가 나중에 영구비 유용이나 뭐 횡령이나 이런 쪽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한 순간에 긴급 수여를 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은 좀 절차상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증빙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골치가 아픈데 개인 사업자는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활용이 좀 용이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법인은 매번 이런 것들이 걸려서 뭔가를 계속 할 때마다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익숙해지면 괜찮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요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활용하는 법이 편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좀 더 스무스하게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결국엔 나중에 세무조사가 떴을 때 되게 골치 아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기장을 하는 것이 좋긴 좋다는 거. 뭐 요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좋다.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얘기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투자라고 하는 게 뭐 개인 사업자라 그래서 투자를 안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개인 사업자한테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말 민간 투자자가 이제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표자와 무슨 뭐 계약서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이익 분배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펀드레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이거 하는 대신에 뭐 이익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는 주식회사가 좋다기보다는 주식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법인 설립을 할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한테 지분이 몰빵이 되는 게 좋다. 즉 100%가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어느 시점에 받아야 되냐도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뭐 법인하고 나서 뭐 대표자가 지분을 100%다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칼같이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조언을 하는 선배 창업자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나중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의 지분 관계가 너무 지저분하게 꼬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뒤늦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근데 그 회사가 투자를 받는데 약간 시간이 지체되거나 어려웠던 이유는 의외로 지분 정리나 법인 문제보다 회사 자체의 문제나 아이템의 어떤 발전도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개인 사업자고 뭐 지분 관계가 아주 불투명한데 아이템은 너무 좋아요. 뭐 당장 내년에 뭐 10억이건 100억이 매출이 나올 상황이고 2, 3년만 더 하면은 바로 엑시트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회사에 투자하려는 VC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인을 설립을 이제 권하겠죠. 나는 당신한테 투자를 할 의향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투자 계약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법인 설립을 하시고 지분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딜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개인이라서 투자 못할 것 같은데 이건 핑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다라는 핑계가 나올 정도면 그 회사의 아이템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분이 복잡해서 투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지분이 너무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경우인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분 분산 정도가 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33.3%씩 정확하게 쪼개갖거나 5명이 20%씩 정확하게 쪼개갖거나 뭐 VC가 시드 레벨에서부터 벌써 두세 개가 들어와서 한 10%씩 갖고 있거나 좀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라는 게 오늘 투자자 만나면 투자자리 딱 보고 오 합시다 그러고 내일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투자자들이 만나보면서 지분 관계 같은 것도 좀 물어보고 관심 있어 하면서 아 여기는 좀 그런 준비를 해야겠네요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먼저 그쪽에서 제시를 하시겠죠. 혹은 여러분이 그 투자자를 만나고 여기서 투자를 받길 원할 때 지분 관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게 좋은지, 혹은 법인 설립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도 그 투자자랑 얘기를 해서 서서히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미 지분 관계가 있는 기존의 팀원들하고 뭔가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뭐 법인이 아니어서 투자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분 관계가 복잡해서 투자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사실은 지분 관계나 그런 법인 설립 유무보다는 여러분의 아이템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 나중에 IPO나 아니면 엑시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가 복잡할수록 조금 힘들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투자는 한 곳에서 몰아서 받고 좀 정리도 좀 깔끔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기본 원칙이기는 한데, 근데 나는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 투자자가 있고 이 기업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투자금이 들어오는 상태다 그러면 그냥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나는 내년에 뭐 투자를 받을 거기 때문에 법인을 세워야지라고 하면은 내년에 정말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뒤에 투자를 받을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VC들을 만나고 있고 투자의 정확한 시점을 3개월에서 6개월 뒤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3에서 6이면 한 반년 정도잖아요, 맥시. 그러면은 그때는 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그렇다고 법인을 덜컥 세웠다고 그대로 이제 투자를 받냐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받을 시점에 투자자를 만나가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게 어디까지는 개인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좋다. 요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개인 사업자는 사업비 활용이 용이하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 땡까먹기 정말 좋다. 예, 삥땅 치기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한테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디까지로 보시면 되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는 개인 사업자 유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분율을 좀 보긴 하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예창이나 초창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주식회사를 세워서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의 기반 마련이기 때문에 보통 1년 차에서 2년 차, 3년 차 정도까지의 그런 예창, 초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걸 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예 법인 여부 자체를 보질 않죠. 근데 디딤돌 같은 이제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R&D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기정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는 법인이 아니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 연구비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돌려막거나 막 삥땅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자금의 운용, 사업비의 운용이 투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투명하게 안 나와도 나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깔끔한 복식 기장을 하고 있는 법인을 기본으로 보고, 그렇다고 개인 사업자가 지원 자격이 없는 건 아닌데 지원 자격이 있어도 이제 많이 떨어뜨리기는 합니다. 요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디딤돌과 같은 R&D 지원 사업, 창업 도약이나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나 이런 R&D 지원 사업으로 갔을 때 유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무조건 뭐 법인 설립을 해야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서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좋다. 뭐 은행 대출도 있고 기본화 신보 자금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 사업자도 이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특히 기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심사는 조금 까다롭게 하는 편이긴 하고요. 신보도 좀 마찬가지인데 신보는 조금 덜한 거는 이제 어차피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 사업자다 법인이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그
대표자의 신용과 회사의 신용권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은행권도 사실은 담보 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 대출을 위해서는 그러면은 개인보다 법인이 낫다, 이거는 사실은 기관의 문제라기보단 대표자 본인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투자를 받을 때도 그렇고 금융 지원을 받을 때도 그렇고 통상적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되게 되면은 꼭 연대보증이라는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개인이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이 그거를 못 갚았을 경우에, 이제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해서 못 갚았을 경우에 개인이 그걸 물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개인 사업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기본한 신고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는 뭐 절차는 둘째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완전히 대표자의 독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을 하게 되면은 뭐 법인도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뭐 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법인의 경우도 파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에게 변제 의무를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법인과 대표자 본인이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대보증이 거의 안 걸리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기보든 신보든 은행권 대출이든 뭐 여러분이 재산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 자체가 걸릴 일이 아무래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좀 그 대출이 좀 꼬였을 경우에 대표자 본인의 책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인 설립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정도로 큰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개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세금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당장 대출받을 게 아니라면은 꼭 법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예요. 법인은 복식부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통상적으로는 연매출이 1억 5천인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복식부기는 아니고 간편 의무 기장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만약에 뭐 7,500이나 2,400 미만으로 매출 자체가 크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간편 장부를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세무 처리를 할 때 이제 단순 경비율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장을 하건 안 하건 그 기장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무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1년에 뭐 1억도 아니죠. 뭐 1억 벌려고 뭐 3천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3년 뒤, 4년 뒤, 5년 뒤가 되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커지는 걸 원하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진짜로 연매출 쫙쫙 나오는 한 십몇 억씩 나오는 걸 바라시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썼을 때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조금 연습하듯이 쓸 수 있는 시점이 보통 사업 초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복식부기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간편장부보다도. 이게 자영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영업은 업자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만큼 하다가 나중에 그냥 법인으로 맡기면 돼요. 뭐 그 유통업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표가 사실은 회계나 부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좀 더 세무사나 이런 회계사하고 일하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오해를 하시는 게 세무기장 맡기면 다 해주는 줄 아는데, 그 복잡한 부분들 해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어야지, 뭐 돈 줄 테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세무사마다 특징이 다르고 회계사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되게 엄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사실이고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개인이 조금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 사업자는 세무기장을 담당할 세무사가 필요하다. 자, 최근에 이제 세무사 상담을 한 게, 저는 개인 사업자를 냈지만은 그 개인 사업자 안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좀 내용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저는 좀 제대로 된 회계장부를 좀 가지길 원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상담을 했던 세무사는 그런 게 목적이라면은 어차피 첫 해에 제가 매출이 그렇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혼자서 공부하는 셈 치고 좀 기장을 해보는 게 어떠냐. 단순 경비율 처리될 텐데 라고 해서 일단 저는 세무사랑 계약을 하진 않았어요. 아마 내년에는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 사업자건 법인이건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 장부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제대로 하는, 진짜 편법 안 버리고 제대로 하는 세무사와 계약을 할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무기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골치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무기장은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회계사든 세무사든 맡기는 게 맞고, 그에 따른 이제 어떤 그 비용을 이제 지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후기 자체가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어차피 몇 달 동안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뭐가 나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꼭 뭐 회계사를 써야 되냐 그럼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자유. 다만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똑같이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그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다르고요. 세무 기장 사항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부가세 신고나 이런 텀도 좀 달라요. 개인 사업자가 조금 더 편해요, 그거는. 그리고 비용도 달라요. 보통 법인 사업자는 한 처음 매출 안 나온다고 그래도 최소 10만 원에서 보통 평균 15만 원 정도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5만 원에서 보통 한 7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가고요. 좀 업종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게 조금 이제 조삼모사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개인의 차이고, 사실은 뭐 7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중요한 건 아니게, 사실은 세무사가 얼마나 그걸 잘 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데는 뭐 3개월 무료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요 세무 쪽 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 전공도 아니고 괜히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잡을 것 같아서 그건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세무사 만나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들 정도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문제되지 않을 선에서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은 어렵지 않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다 법인으로 가면은 뭐 그 귀찮다고 하는데 그러냐 그러는데요. 일단 회계사 쓰면 다 해줘요. 그냥 싹 다 해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들죠. 그 돈이 한 제가 알기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돈도 아까워가지고 이제 전환을 안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보통 개인에서 시작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 이유는 투자금이 들여올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회사의 자산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법인 전환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법인 전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말씀대로 이제 돈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절차가 조금 귀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보면은 제 기억상으로는 회사가 매출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찍기 시작을 하면은 장부가 되게 복잡하게 꼬이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세무사통에서 복식 기장을 정말 정성스럽게 다 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넘어가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복식부기 해서 세무기장 정말 정확하게 다 했으면은 법인 전환하는 게 또 그렇게 또 지저분하진 않은데, 보통은 개인 사업자를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막 매출 쌓이고 그러면은 장부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럼 법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려면은 사실은 1, 2년에 하는 게 좋기는 하고, 회사가 아무것도 쌓인 게 없다 그러면은 5년 뒤에도 별 상관은 없고요. 뭐 요런 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사 매출이 막 10억, 20억 나오는 상황이 돼서 한 몇 년 하면은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폐업을 하고 사실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연말보다 연초가 유리하다. 요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연말보다 연초가 유리하다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제 세무기장 할 때,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회사 매출이 10억이면은 막
뭐 복식 의무 대상자긴 한데 복식 기장 의무 대상자긴 한데 막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뭐냐 보통 10억이 매출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적자일 수도 있어요. 매출은 10억인데 원자재 값이 12억 이렇게 나오면 회사가 적자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연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이익이 얼마가 나왔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은 7,500만 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 뭐냐 원자재 값이나 이런 비용 처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통 한 70% 정도까지는 70에서 80 정도까지인가는 70%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마 그 단순 경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 경비 처리를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근데 보통 1년차 기업한테 그런 혜택들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차부터는 그 연매출 기준이 2,400만 원인가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단순 경비율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귀찮은 부분들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이 11월이니까 올해가 2년 2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단순 경비율 계산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보통 첫 해 7,500 매출 나오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연초에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어 사실 그 뭐냐 그러면은 내년에 낸다라고 했을 때 내년 안에 여러분이 뭐 연매출 나오는 게 얼마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서 소득세 차이 해가지고 내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안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연매출이 한 5억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는 뭐 연말 연초 다 필요 없이 그냥 복식 의무 해가지고 비용 처리 다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등록을 안 내도 되고 내년에 내도 되는데 내년에 연매출이 7,500 밑으로 떨어지고 2,400보다 많이 나올 경우 정확하게 매출이 5,000 이상 뭐 7,500 밑에 한 요 정도로 딱 정확하게 피킹이 돼야 여기에 딱 들어가서 세금이 조금 더 처리가 되는 게 조금 유리하기는 한데 그렇게 정확하게 매출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매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대로 땡큐한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사실 또 우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고민해가지고 도대체 사업자 등록 시기를 조절할 정도면은 도대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세금만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말은 아니고 절대적으로 맞는 말인데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그럼 그냥 내세요. 예. 제가 여태까지 예창패 보면서 한 해 동안 5천만 원 넘어가는 매출 본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이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런다면은 좀 고민 좀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생기진 않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좀 사업을 좀 잘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안 집어넣었는데 그 폐업 여부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했을 때 법인은 귀찮지 않냐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제 폐업할 생각하고 사업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사업자 등록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폐업 여부를 굳이 고려한다 그러면은 개인은 쉽죠. 신고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법인은 뭐 주주총회부터 해가지고 되게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뭐 7년 동안 묵혀놓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폐업 신고 자체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가 서류상으로는 폐업은 더 쉬워요. 근데 법인도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뭐 끼고 하고 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건 있는데 근데 좀 그런 고민은 있어요. 법인을 벌써부터 내겠다는 사람이 몇 년 뒤에 폐업할 생각을 한다?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 보면은 이제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당장 투자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세금 들낼 정도로, 세금 고민해야 될 정도로, 뭐 매출이 막 몇천, 몇억 쭉쭉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언제 폐업할지 모르고, 이런 그 이프라고 하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는 게 좋긴 좋아요. 뭐 당장 내년에 디딤돌 받을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진실은 뭐냐면은 대다수는 그렇게 되질 않고요. 오히려 그냥 필요한 시점에 그냥 필요한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고 금융 지원 계획이 없고 일단은 사업에 전념하고 싶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뭔가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고 개인이 좀 장부를 좀 쓰는 연습을 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몇 개월 안에 뭐 세무사를 구해서 간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얘기했듯이 이제 그 대표자의 포션이 어느 정도냐. 정말 막 연구 개발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뭐 이제 막 그 뭐냐 진짜 나는 대표로서 계속 마케팅 해야 되고 막 영업해야 되고 그게 너무 바쁘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법인 빨리 내시고 그냥 세무사 써가지고 하면서 회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차라리 빨리 돈을 벌어서 뭐 CMO나 아니면은 뭐 저기 CBO나 이런 사람들 빨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CFO 이런 사람 해가지고 이제 재정 상태를 구축해서 그런 고민들을 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예창패 살아남기 17번째 시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그 이외에 정말 또 고민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Q&A 창구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모르는 건 물어봐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